우리가 힘을 합쳐갖고 저 새끼 사기꾼을 만들고 우리 미신 회복하자 해서 이런 방송들을 계속 찬다고요. 이 뒤에 금감원이나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이런 애새끼들이 뒤에서 다 이 작업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 얘기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나 혼자만 얘기해도 내가 맞으면 맞는 거야. 금량을 망하게 하고 금량 안 했던 게 박순혁이다. 나는 떠난 지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게임이 울리던 상장사들 해서 금량 상표인데 아니 그러면 유광지 얼굴을 막어. 아니 왜 내 얼굴을 막냐고. 투자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실을 내가 보았고 그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고 결국은 대중에게 인식됨에 따른 대가를 보상받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집중하면 결국 사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니까 드러났을 때 그 혜택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죠. 회사가 장사를 잘해갖고 기업 규모가 커지고 이익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내 재산이 그만큼 불어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1년, 2년, 2년 반, 2년 9개월, 2년 11개월까지는 피터 린치는 6, 7년을 말씀하셨고 6, 7년 갖고 있을 때가 제일 수익률이 좋았다. 네. 워렌 버핏은 10년 이상 갖고 있을 때 아니 주식 몇 천만 원 뭐 몇 억 투자하는 뭐 개인 투자들이 3년 어떻게 견디냐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견디기 싫으면 안 견뎌도 돼. 누가 네 보고 견디라고 얘기한 적 없어. 그런 분들은 투기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오를 것 같으면 주식 사세요. 그래서 오르면 드세요. 팔고 나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야, 네가 올려준다 그랬잖아. 내가 씨발 언제 올려준다 그랬어. 투자라는 거는 하나의 네. 태도, 하나의 믿음이다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태도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태도. 안전마진 확보한 상태에서 사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사놓고 나서도 지속적인 관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종목을 몰빵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시장이 옳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래야지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기다릴 수 있고 그 기다림에 따른 보상을 받는 이 과정이 투자의 정의란 말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얘기해도 내 말 안 들리고 그냥 당장 마이너스 찍혀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내가 손해본 거 아니야. 손해본 거 네가 책임져라. 아니 언제 나한테 물어보고 샀냐고. 그럼 계약 맺으셨어요? 아니요. 내가 2002 주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처럼 내가 2002 주가 5,000포인트 만들까 얘기한 적 없다니까.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사람들은 주로 멍청하기 때문인 겁니다. 맞아요. 예. 계엄으로도 많이 느꼈어요. 예. 네. 노무현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노무현은 12%였다니까. 문재인은 제일 높았을 때 62. 지금 와서 보면은 사람들 그쵸. 문재인은 다 쌍욕하고. 노무현하고 박정희는 항상 원투야, 투탑이야, 투탑.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가격 매김은 원래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네. 주가는 항상 그 가치만큼 안 그래요. 개판이라니까. 세 번째로 시장 가격은 멍청한 다수가 매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가격은 주로 이상해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장애하시는 게 뭐냐면은 에코프로비 그렇게 좋으면 주가 네. 올라야지. 왜 반토막 나냐? 왜 4분의 1토막 나냐? 그 가격이 잘못된 거예요. 얘기하면 야 가격이 잘못될 리가 있냐? 네가 잘못된 거지. 이런 식으로. 아니야 가격이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가격이 미친 거야. 미치게 만들기 위해서 레거시 미디어나 이제 친유매국 여의도 카르텔이나 이제 금감원이나 다 같이 합심해갖고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린 거고 그 떨어뜨린 주가가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장기로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강물이 굽이굽이 쳐서 결국 바다로 가듯이 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믿음을 갖고 가서 결국은 보상받는 이게 이제 투자의 전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지금 엉망진창의 가격일 때 돈이 있으면 더 사서 단가를 낮추면 되고 돈이 없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떨어지니까 내가 투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부터 하고 접근하는 자체가 이 시장 가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멍청함에 대한 투자자와 투기자의 대응이 투자자는 멍청한 인간들이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보통 3년 안에는 정신 차리더라고 해서 사실에 집중하고 인식은 무시한다는 겁니다. 인식이 다수일 때 주가는 많이 떨어져서 극도로 저평가됐을 때 난 어떻게 되겠죠? 왕따가 되겠지. 극우 음모론자가 되듯이. 주식에서는 다들 욕하는 너 아직도 2차전 들고 있어? 너 왜 그래? 주가는 항상 오른 거야. 주식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안 들어봤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 거기서 내가 꿋꿋하게 유지하는 거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하지만 그 과정을 극복을 해야 그에 따라 보상이 따라오는 거지. 반면에 투기자들은 멍청한 인간들의 멍청함을 잘 이용하자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인식이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그런 거예요. 테슬라는 지금 기업이 10척 났습니다. 하지만 10척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잖아요.
왜 그렇죠? 일론 머스크라 개인에 대한 후광 때문에. 한국 사람만 멍청한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도 멍청하다고.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금 테슬라의 판매 데이터나 수익성 이런 부분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나는 그 사실을 얘기한 거고. 하지만 인식은 그래도 테슬라는 한 방 있겠지? 테슬라는 뭔가 해내겠지? 일론 머스크는 그래도 멋진 사람이야? 해서 주가는 오른 거야. 인식 때문에. 그래서 투기자는 인식이 중요하고 인식을 쫓아가는 거고. 그렇게 잘 가다가 트럼프하고 한판 싸웠잖아요. 그 인식이 이제 악화돼갖고 15% 폭락한 거죠. 이것은 친중 매국노들의 정치질이다. 한국은 중국의 안되라는 인식을 심기 위한 정치질이라는 거죠. 금양 상장 폐기 위기 2차 전지 개미들 비상해서 일부러 검은 얼굴 쓴 거야. 이게. 야, 금양 상폐하는 건 나랑 무슨 상관 있어? 나는 2년 전에 그만둔 사람이야. 야, 나 23년 5월에 회사 못 다니기 위해서 나 사표 쓰고 나온 사람이야, 지금. 나를 담그고 싶은 거죠. 이제 친중 매국노 씨발 새끼들 니들이 중국한테 복속하기 위해서 한국 2차전지 까고 막 이런 얘기만 하고 다녀갖고 그게 이제 23년도 이때는 되게 이제 뭐랄까 많은 또 지지를 받고 해갖고 이제 세력이 컸단 말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갖고 저 새끼 사기꾼을 만들고 우리 미션 회복하자 해서 이런 방송들을 계속 차한다고요. 이 뒤에 금감원이나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이런 애새끼들이 뒤에서 다 이 작업하는 거고요.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휘둘린단 말입니다. 왜 휘둘릴까요? 사람들은 원래 시기와 질투의 동물이기 때문에 잘 나가던 사람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흥분되고 엔돌핀이 막 솟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백종원 망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 기뻤다. 사람 심리가 다 그래. 내가 망가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계시니까 나 사회를 위해서 기한군 간 거구나 하는 식으로 나는 좀 좋게 생각한다. 비아디가 6개월 연속 수출 신기록, 테슬라 판매량 우위 점한 이런 식으로 기사 막 나오고요. 짝퉁만 만들던 대륙이 아니었다. 비아디 실 최초 시승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이제 그런 맥락이고, 중국에서 난리난 전기차 비아디 시승 찐 후기에서 이제 이게 이순엽입니다. 진짜 놀랬어요. 차가 좀 그렇다 했는데 이번엔 그런 편견의 싹 없어졌어요. 비아디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배터리부터 모터, 인버터, 차까지 통으로 만드는 유일한 회사예요. 되게 사기꾼스럽게 말 잘하죠. 이 사람이 이제 신한투자증권 이사라는 거 아닙니까? 영업이사라는데 증권사 직원이 중국을 왜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죠? 나 그거부터가 좀 이해가 안 돼. 근데 실상은 이제 그러지 않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걸 다 같이 한 방향으로 방송에 양으로 조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 얘기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나 혼자만 얘기해도 내가 맞으면 맞는 거야. 3%에서 중국 드라마도 재밌다고 홍보합니다. 그래요? 이선엽 씨발 새끼가 친중 매국노든지 박순혁이가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친중 매국노 이렇게 얘기했고 쟤들이 친중 매국 얘기 들으니까 이걸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국을 수백 번 갔다 왔고 비아디 짱이야 이런 얘기를 한 애가 친중 매국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중국을 몇백 번을 가봤고 나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다. 한국 배터리가 좋다고 해는 제가 거짓말하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돼야 되는 거다. 박순영이가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금양을 망하게 하고 금양 아예 했던 게 박순혁이다. 나는 떠난 지가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굳이 내 얼굴을 봐갖고 이런 이제 금양은 사기꾼 기업이라서 상폐됐는데 그 상폐됐던 IR 했던 애 박순혁이다. 박순혁을 기억해. 그럼 걔는 사기꾼일 거 아니야? 하는 이제 연상개경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 방송하는 거고요. 이 방송은 30만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게임이 울리던 상장사들 해서 금양 상표인데, 아니 그러면 유광지 얼굴을 박어. 왜 내 얼굴을 박냐고. 따질까봐 진짜. 이게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추천 많이 받은 댓글이에요. 박순혁이 개인들 다 뒤지게 만든 장본인. 입이 10개라도 말하지 마. 네, 맞아요. 대머리 선대에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라. 끝까지 안 사냐고 안 사는 사람들 바보지라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나는 7월달에 팔라 그랬다고. 조심하라 그랬다고. 이 사람 욕하는 게 목적이야. 박순혁 어쩌다가 등산 가서 장내삼 한 뿌리 캤다고 10만 행세하고 다니. 자기와 반대되는 애널들은 쓰레기 취급하고 비리 커넥션과 연결된 사람 취급하고 오만 방지하더니만 결국은 사고치고 말. 이게 지금 여의도에서 이렇게 몰고 가고 싶은 박순혁이는 구속시켜야 된다. 진짜 알바트로스. 이분은 구속 얘기 자주 하시던데. 낯이 익으신 분이에요. 알바트로스. 그랬는데 금량이 4,05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우상경제가 개정됐다는 거죠. 예, 두 종류로 지금 발행된 거고요. 1,300만 주, 1,400만 주 중 해서 총 2,700만 주를 발행한다. 주당 발행가액이 15,000원인 게
특기할 만하고요. 맞아요. 예, 9,900원인데. 이만큼 왜 프리미엄 주고 이렇게 유상증자 하냐. 그거를 또 딴지고시더라고요. 좋게 봤으니까 그런 거죠. 좋게 봐서 그렇겠죠. 이 회사는 3월 10일 설립된 신생법인이다. 네. 자본금은 1억 원. 이걸 꼭 얘기하다 강조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까고 있어요. 까고 싶은 거죠. 사기꾼 회사다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얘기하고 했는데 갑자기 잘 되면은 그동안 얘기했던 게 내가 뭐 스케지니까 이게 거짓말 할 이유가 없는 게 네. 지금 주식이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짜로 얘기해서 주가에 띄워갖고 팔고 떠나고 이럴 거면 이제 이런 거를 거짓말 할 필요도 있지만 아니 지금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 왜 그걸 거짓말 하겠어? 이게 벌써 마음이 베베 꼬여갖고 금양에 대해서 금양은 망해야 되는데. 돼서 막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예. 자기가 몰고 왔던 원죄가 있기 때문에 머쓱하잖아요. 돈 들어올 때까지는 한번 보자. 내가 미우니까 금양이 미운 거지 사실 솔직히. 금양에 대해서 무슨 승패 위기까지 예, 가고 그거 보면 안 보였잖아. 그러니까. 자동차판 헝다 사태 우려에 중국이 출혈 경쟁 단속하고 있다. 더 심각한 얘기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성자동차 웨이젠진 회장이 자동차 산업에 헝다가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터지지 않았을 뿐. 이 헝다가 바로 비아디라는 겁니다. 예. 잘나던 중국 전기차 비아디 가격 대폭 할인, 막대한 채무가 지금 부각되고 있다. 비아디가 가격 할인에 나선 것은 대규모 채무로 부실해진 재무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아디가 협력사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수십조 원에 달해 부도 위험이 커지자 재고를 싼 값에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중국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네. 일부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도하냐면 지금 중국 비아디에 이제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 테슬라 큰일 났다. 이런 거 보도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을 할인하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 원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철판을 거의 습자지 같은 철판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 지금. 비아디의 정확한 부채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277억 위안. 공시는 5조라고 공시를 해요. 장부 자체가 엉터리야. 믿을 수가 없어. 이놈 회사들. 120조, 140조 얘기도 있고 80조 얘기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무리한 확장 끝에 21년 파산했는데 성장에 집중하면서 재무구조가 부실해진 BID의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익성은 글로벌 경쟁사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매출을 중국 시장 내에서 하고 해외로 수출해야 되는데 재고를 처리하려면 고율의 관세 장비에 막혀있고 이거를 이제 잘 팔게 하기 위해 갖고 작년에 슈카가 이제 유럽의 항구에 이제 선적돼 있는 중국 시장을 포용하고 있다. 중국 시장 석권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지금 유럽에서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쳤댄다. 그 위에 현대차 기아차 있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죠. 한심하다는 거죠. 지금 비아디 최대 딜러가 첸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파산 신청했어요. 비아디 잘 나가면 그 비아디 갖고 와서 파는 애들이 왜 파산하겠습니까? 네.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비아디가. 돈을 안 주죠? 돈이 없으니까. 비아디 자체 지금 자금이 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30% 판에서 팔고 하면 그게 생태계가 망가진다는 거를 모르지 않아요. 다들 한다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를 한에서 팔고.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한에서 팔지 마. 얘기를 하는데도 한에서 판다. 빨리 자금 흐름을 융통을 바꾸지 못하면은 비아디가 망할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네. 부도나기 전에 뭘 하냐면 미분양 이 아파트를 떨이에요. 안 팔리면 임주한테 그냥 떠넘겨. 자금이 안 돌아서 그렇거든. 홈플러스가 최근에 부도나고 나서 뭐 했죠? 홈플러스 폭탄 세일했어. 오. 폭탄 세일하고 네. 감사 폭탄 세일 25일 하고 그 다음에 라스트 감사 폭탄 세일 또 하고 그러면 망한다니까? 그거 지금 망하는 코스예요. 홈플러스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비아디 상황이에요. 홈플러스 이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사라질 거다고 다들 느끼시잖아요. 비아디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고 있다고. 내가 타보니까 대박이더라. 알고 보니까 전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니까. 결국은 사실은 드러나기 때문에 최종 관점에서 비아디는 이건 안 될 회사라고 안 샀던 사람, 쇼 쳤던 사람은 돈을 벌게 되는 거고. 네. 그런 거라는 겁니다. 결국 사실은 드러나니까. 비아디 제2의 헝다 사태겠네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심각하다니까요. 예, 이게 중국 언론을 통해 갖고 나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걔들은 꽁꽁 숨긴 애들이잖아요. 이재용까지 쪘죠. 중국보다 미국 싫어. 아직도 이러고 있다. 이것입니다.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 호감도가 떨어지고 중국이 올라갔대. 중국은 왜 올라가는 건데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유시스에서 세계 호감도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해. 트럼프 관세 전쟁 불만 때문이다. 라는 기사를 써. 기적의 논리네요. 중국 항구시보가 국제질서 수호자 역할을 수행한 때문이다라고 자평했다.
비아디발 폭탄 세일, 전기차 치킨 게임 시작돼. 한국경제TV가 한국 배터리 관련해갖고 매도하는 게 3프로 TV 못지않아요. 이상하다니까 이 새끼들도. 매일경제에서 싸게 해드릴게 우리한테. 치킨 네. 게임 들어갔다는 중 이런다. 평소에 돈 많이 받나 봐. 아이고 배. 테슬라 때 똑같았어. 테슬라 안 팔려갖고 가격 인하할 때 이랬었다니까. 다들 전체 언론들 다 이랬었다니까. 나만 혼자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안 팔리니까 새끼야 그 가격 하는 거 해갖고 나만 혼자 왕따 됐었다니까. 테슬라가 이제 유럽에서도 10위권 밖으로 전기차 순위가 밀렸고요. 중국에서도 지금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내가 그렇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 모델 Y, 모델 3 두 모델 갖고는 안 된다. 신모델 내야 된다. 정확하게 사실 얘기한 거라니까. 물론 그 사실하고 무관하게 주가는 올랐지. 이 중국 자율주행, 아까 이선엽이 중국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막 엄청나게 극찬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의 이제 샤오펑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앞서 있다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장이 얘기하기를 중국의 자율주행이란 없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 문구를 전면 금지했다는 겁니다. 테슬라, 샤오미도 얘기합니다. 스마트 드라이빙, 자율주행 이런 용어는 중국에서 금지된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미래에서 그 새끼도 중국 출장 갔다 와갖고 이제 서정덕 그 경제쇼 가가지고 중국의 자율주행 차 타보고 하니까 기술을 내가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야. 못 쓰게 한다니까 자율주행을. 자율주행 용어가 사용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중국의 자율주행 수준이 미국보다 앞서있다. 우리도 빨리 중국의 자율주행을 배웠다. 이런다니까 지금. 아 제정신이냐고 진짜 좀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이러니까 나한테 욕먹는 거지. 주가가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허세가 아니라 투자 철학이다. 투자 철학입니다. 제가 떨어지는 주가를 떨어지지 않게 막아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떨어질 때 떨어지는 거를 마음을 어떻게 먹게 하는, 어떤 관점을 갖게 하는지에 관련된 투자 철학을 여러분들한테 정립해드리는 게 2023 유료 멤버십의 이제 주요 목적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적정 주가가 앞으로 3년 갖고 가면은 앞으로 10배 갈 수 있는 주식도 이제 8대 종목 안에 있겠다 라고 말씀드린 거지, 그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적정 주가에 비해서 지금 저렴한 거다. 적정 주가에서 저렴한데 그러면 계속해서 올라야 되지 않냐?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 마음대로 듣고, 저는 당장 오를 주식을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 듣고 이 당장 오를 주식이네 자기가 생각하고 사고 당장 안 올라가니까 나를 탓하는 거야. 투자 철학을 먼저 정립하시는 게 먼저고, 투자 철학이 먼저 정립되어 있으면 돈은 따라서 줘.